전북 군산 2006년 5월 17일. 늦은 봄의 기운이 자취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들었던 그녀는 새벽녘 희미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에 시야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남자는 빠르게 다가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꺾듯 잡았다.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흐느낌처럼 묻혀 사라졌다. 남자의 체온은 차갑고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고 낯선 숨소리가 귀 옆에서 맴돌았다.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남자는 말이 없었다. 한마디도,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기계처럼 준비된 것처럼 움직였다. 현관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사람은 여기 구조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일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놀랍도록 침착하게 범인의 특징을 진술했다. 키는 170 중반, 짧은 머리, 얼굴은 또렷이 보지 못했지만 건장한 체격. 그 외에 떠오르는 건 알 수 없는 냄새와 거칠었던 손뿐이었다. 군산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 대상 강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대응이 이루어졌고 수사본부까지 설치됐다. 자취방과 그 주변은 범죄 현장으로 전환됐고 포렌식 팀은 침대 시트와 바닥, 창틀,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남자의 정액 DNA였다. 수사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DNA는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졌고 몇 주 안에 정밀 분석이 완료됐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결과 일치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범죄 전과자 강도범, 심지어 최근 몇 년간의 실형 수감자까지 모두 아니었다. 경찰은 군산 지역 거주 남성들 중 유사한 체격과 특징을 가진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일부는 강제 체열을 거부했고 일부는 자진의 DNA를 제출했지만 범인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점점 외부와 단절돼 갔다. 누군가의 시선, 발자국 소리, 심지어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마저 그녀를 덮치는 것 같았다. 경찰은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 CCTV. 자취방이 위치한 골목 주변의 상가, 학교,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된 CCTV들을 모조리 수거했다. 그러나 2006년 당시의 CCTV는 화질이 낮았고 야간 촬영 기능은 미약했다. 대부분 흐릿하고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그림자만 가득했다. 수사본부는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이 사건을 잠시 다뤘다. 하지만 자극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 다른 뉴스들에 묻혔다. 미제 사건이라는 단어는 그리하여 이 파일의 상단에 조용히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이 악몽이었고 매일이 그날의 연장이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사건은 재수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밀려났다. 수사관은 바뀌고 경찰서장은 전보됐으며 피해자는 어느새 졸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밤이면 여전히 현관문을 열지 못했고 창문은 언제나 단단히 닫아둔 채였다. 2012년 경찰청은 미제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며 군산 여대생 사건을 포함한 DNA 보유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다시 현장을 찾았고 범인의 침입 경로를 분석했다. 창틀에는 당시 범인의 손바닥 자국이 미약하게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신체적 특징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오른손잡이, 상당히 강한 근력, 그리고 높은 가능성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이 만든 몽타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느낌이 달라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밝혀지자 전국의 미제 사건 수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군산 사건의 DNA 역시 다시 한번 최신 분석 기법으로 정밀하게 재검토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새로운 사실 하나를 확인한다. DNA 프로파일 중 특정 유전자 염기 배열이 수년 전 강도 전과자 중 한 명과 8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남자는 전라도 출신으로 당시 군산에서 약 1년 정도 거주하다가 타지로 이사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성범죄 전과는 없었고 정식 DNA 채취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그의 DNA를 채취했고 국과수로 보냈다. 결과는 불일치, 허무한 결론이었다. 2023년 경찰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DNA DB 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범죄자뿐 아니라 군 복무 중 징계를 받은 병사, 보호관찰 대상자, 심지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폭행 전과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산 사건의 범인도 언젠가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수 있었다. 피해자는 30대가 되었다. 여전히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필요할 때만 켰다. 이름도 바꾸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만큼은 바꿀 수 없었다. 2025년 봄, 사건 발생 19년째 되는 해, 군산경찰서 3층 형사과의 한 책상 위에 낡은 회색 서류철 하나가 다시 올려졌다. 서류철의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06 강간미제 군산 피해자 1명, DNA 있음. 누군가는 다시 이 파일을 펼칠 것이다. 누군가는 이 미완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 창문을 통해 들어온 한 남자의 침묵은 아직까지도 그녀의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